안녕하십니까. 브리즈번 김웅재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어, 이번 달에 지금 제가 그 예배 사회 순서인데, 지난주하고 오늘 뭐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무슨, 이렇게, 이렇게, 입이 좀 생겨가지고 제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딱 맞추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함께 어, 나눌 그런 이야기는 미치 앨범의 책,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입니다. 어, 책이 이렇게, 두껍지 않고 또, 작은 책이고, 거기다가 또, 이제, 책의 내용이 막 아주 심각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해서, 좀, 시간도 그렇게, 어, 충분하지가 않고 하는 그런 음, 우리 상황에 아주 좀 적합하겠다 생각이 돼서 제가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책에 이렇게 표지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저는 이제 처음에 나온 그 판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이제 편집을 그 출판사에서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예쁘게 했어요. 그래서 동화책 아닌가라고 착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그러나, 우리 인생에 대한 어떤, 어떻게 내가 지금 살아오고 있나? 또, 나는 어떻게 내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또, 질문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묘하게 지난주에 우리 안미자 자매님께서 이제 은퇴 이후의 삶,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 것하고 좀 묘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어 나가면서 이제 오래전에 읽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읽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이제 이 책을 상당히 좀 여러 사람들에게 선물도 좀 해주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개를 해주는 편이라서 물론 여러 차례 읽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또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주 반복해서 보고 반복해서 읽어도 발견 못한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그때마다 또 발견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책은 이제 저자인 미치 앨범이 이제 자기 대학교 시절의 은사, 모리 교수가 사경을 헤맨다. 뭐 이렇게 루게릭병에 걸려서 죽어간다. 또 모리 교수가 또 이제 좀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TV 아마 프로그램에서 그분을 투병하고 있는 그분을 찾아가서 인터뷰한 것이 TV에 나와서 그걸 보게 되었고 그때 이제 은사에 대한 기억이 다시 떠올라져서 그 은사님을 찾아뵙는 그런 과정이지요. 그냥 화요일마다 어, 그 스승님을 찾아갔구나 이렇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잠깐 언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미치 앨범이 그 모리 교수를 화요일마다 찾아간 거리가 어, 어, 상당히 어, 먼 거리입니다. 1100km 정도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가서 화요일마다 스승과 대화하고 이렇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또 그런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어, 사실 이제 1100km를 날아갔다. 이건 이번에 읽으면서 저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와, 이게 어, 비행기를 타고 1100km를 날아간다는 것은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뭐 시드니까지 이렇게 날아간다는 얘기인데요.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니겠죠.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긴 거리를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다가 또 다시 오고 하는 과정을 거칠 만큼 정말 그 의미 있는 시간들, 그 대화 하나하나가 그래서 상당히 그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 책이 이제 그 14번의 화요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저는 몇 번 이제 제가 읽은 것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몇 가지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간추릴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맨 첫 번째 화요일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두 사람이 이렇게 나누게 되지요. 그래서 사랑을 나눠주는 법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또 네 번째 화요일에서는 이제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상당히 그 동양적인 어떤 그 시각, 그런 것들로 죽음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죽음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그 제자의 질문 중에 하나가 죽음에 직면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까? 라는 물음이 있죠. 그래서 그 스승이 이렇게 대답하죠.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벗겨내고 결국 그 핵심, 그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것. 죽음에 직면한다는 것이 바로 그걸 의미한다는 것. 이것 상당히 저한테는 좀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또 이제 그 좀, 음, 이렇게 특징적으로 읽었던 부분이 일곱 번째 화요일이었는데요. 나이 드는 두려움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나누게 되죠. 어, 그래서 그, 어, 이렇게 내 주위에 있는 것들, 그것이 바로 이제 소중한 것인데, 나에게 되게 소중한 것인데, 때때로 우리가,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 과, 과거에 많이 이렇게 좀 그리워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음, 집착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것들을 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리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하죠. 삶에서 의미를 찾았다면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 더 나가고 싶어진다고. 이제 이런 얘기 속에서 그런 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화요일에서 사랑의 지속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그 하는 도중에 그 모리 교수가 하는 말이 운전 중에 누군가가 그 도로에서 끼어드는 상황, 뭐 이렇게 짜증나고 뭐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 그걸 예로 들면서 내 에너지를 도로에서 쏟아붓느니 차라리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쏟아붓고 싶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내 감정의 에너지를 어떤 그 부정적인 그 감정에다 쓰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더 좀 이렇게 많이 쓰는 쪽으로 생각해 봐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화요일, 완벽한 하루에서 이제 라는 대목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죠. 죽음은 생명이 끝나는 것이지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삶의 지향점이 그 무엇에 있느냐를 좀 저에게 많이 교훈을 줬던 것 같습니다.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결국 그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가장 큰 의미를 음, 두는 것이다. 이런 어,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좀 깊은 울림이 있었고 감명이 있었습니다.
뭐,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보니까 그 우리 박연화 자매님께서 상당히 그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어, 박연화 자매님께 부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구나. 이걸 아주 오래전에 읽었는데 제가 무슨 내용을 읽은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책은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많은 걸 이번에 뭐 책이고 여러 가지 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정리하면서 책이 어디 간지 몰라서 다시 아파트 도서관에서 빌려서 봤는데 어쨌든 저를 좀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일단은 김은경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제 지 목사님이 주신 이제 그 질문이랑 계속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아마 제가 찍어서 보내드리긴 했는데, 제가 이제 53페이지에 있는, 네 가지의 질문이 결국은 저를 향한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기다 그냥 답을 달아봤거든요. 네 가지만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마음을 나눌 사람을 찾았나? 지역 사회를 위해 뭔가 하고 있나? 마음은 평화로운가? 최대한 인간답게 살려고 애쓰고 있나? 이 질문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하는 질문이 저는 좀 답을 달아보면서 어, 정말 제가 가진 에너지가 100이라면 저는 그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또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에너지를 제 자신보다 너무 외부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또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돌봄이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 지금 저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자기 돌봄에서 저는 제 에너지를 먼저 채우고 이 에너지를 좀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네 가지 질문에서. 그러면서 또 연관지어서 생각나는 게, 과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나는 이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지금부터 변해갈 것이라는 것이 저한테 준 또 다른 조금 약간 희망적인 시각이랄까? 그런 부분들, 이 네 가지 질문이 특히 많은 제 마음에 깊이 들어온 네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말 숙제를 열심히 하신 분이고, 모범적으로 하신 분 같습니다. 어, 그, 예, 그 네 가지 질문이, 사실, 어쩌면 이제 이 책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발견하는 그, 어, 어, 어떤 그 교훈들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뭐 어떤 것을 읽고 어떤 좋은 것을 내가 접하고 배우고 하더라도 그게 나에게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가.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박연아 자매님은 이 네 가지 그 질문들을 자신에게 했을 때 결국 두 가지로 압축된다. 내 자기 돌봄을 에 신경 쓰는 것. 그 다음에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여기서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라고 스스로 음, 이렇게 참 그 답을 내리셨다는 게 참 정말 본받고 싶고 예, 훌륭한 예, 예, 리뷰였습니다. 아우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혹시 안 계시는지요? 제 생각에는 또 이제 그 우리 그 얼핏 이렇게 봐보니까 우리 박정희 형제님께서 이 책을 읽으시고 그다음에 미치 앨범이라는 사람의 책을 막 다 이렇게 사서 나중에 소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박정희 형제님께서 한번 어, 좀 이렇게 소감이라든가 또 특별히 이 책 말고 미치 앨범의 다른 저서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도 한번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제가 조금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 미체 앨범을 좀 이렇게 느끼려면은, 요 미국 상황,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는 걸 의무로 할 수는 없지만, 미국에서 살지 않고는
조금 완벽한 이해를 하기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일단 이분이 정말 내가 보기에는 어떤 크리스찬보다도 예수를 잘 따르는 사람인데 크리스찬은 우리의 컨벤셔널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기독교도는 아닙니다. 어, 그런데 이제 유태인이에요. 유태인이고 그 이 저 이 모리 슈월츠 이 교수가 이제 대학교 때 은사잖아요. 근데 그 대학이 그 브랜다이스라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맨날 매 화요일마다 디트로이트는 이제 미시간주. 지금도 디트로이트에 살아요. 미치 앨범은. 디트로이트에서 이제 보스턴 근처인 그 브랜다이스 대학은 월담이라는 데 있는데 그 보스턴까지 이제 비행기 타고 온 거죠. 그런데 그 브랜다이스 대학의 특징은 유태인이 세운 대학이에요. 그래서 그 브랜다이스라는 이름이 유태인으로서 최초로 미국에서 그 대법관이 수프림 저스티스가 된 사람이 브랜다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20세기 초반인데 그 사람을 기려서 세운 대학이 브랜다이스 대학인데 1960년대에 세워졌는데 그러니까 몇백 년 됐잖아요. 다른 유명한 대학들은. 그런데도 유태인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해서 굉장히 명문 대학으로 빨리 성장한 그런 대학입니다. 한국에서는 그 쌍용의 뭐 회장인가? 김석원? 그 사람이 브랜다이스 출신이에요. 그래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저기 교수와의 대화고 이, 이 모리 슈월츠가 이렇게 그 ALS에 걸려서 죽는다는 거를 뉴스를 보고 알잖아요. 근데 이제 그 뉴스가 이제 보통 뉴스가 아니라 그 테드 커플이 하는 나이트라인인데 이제 DJ 김대중이 저 미국에 망명 와서도 그 테드 커플이 그 나이트라인에 출연시켜 가지고 그때 이제 DJ의 소식도 이제 전 세계에 알려주고 그랬죠. 그래서 나이트라인이라는 프로가 매일 밤 11시 반에 하는데 그게 전부 다 보는 뉴스 프로그램이었어요. 한동안. 그래서 거기에서 이 사람을 다루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를 이제 스토리로 해서 이렇게 책을 내니까 금세 베스트셀러가 됐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이후에 계속 책을 쓰는데 지금까지 열 몇 권 나오고 뭐 코비드 때도 또 온라인 책을 쓰고 그랬는데 하여튼 쓰는 거마다 베스트셀러라고 그러는데 그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문학에 있어서의 스필버그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깊이가 아주 깊은 건 아닌데 이 스토리텔링이 너무너무 창의적이고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스필버그 같다. 그 문필가로서의 스필버그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책이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제일 옛날에 읽은 책이라서 기억은 제일 안 나. 근데 내용의 기억은 제일 안 나는데 이분이 이분이 쓴 책은 굉장히 돌아가신 분을 다시 만난다던가 뭐 그 천국에 있는 사람이랑 다시 만난다는 뭐 이런 스토리가 많아요. 이런 스토리가 많은데 그 중에 한 책이 천국에서부터 걸려온 첫 번째 전화 뭐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소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 책 중에서 그 책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번역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날 어,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떤 시골 마을에. 그런데 그래서 야 이거 누구 다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되는데 또 그 마을에 어떤 다른 사람에게 또 돌아간 부인이 전화가 와요. 그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통해서 정말 깊은 감동을 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치 앨범이라는 또 저자에 대해서 또 특별히 이렇게, 어, 소개를 잘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이렇게 읽으면서, 몇 번 읽으면서, 이제, 미치 앨범이 이제 박정희 형제님께서 여러 가지 책들을 다 살펴보시고 아주
뛰어난 스토리텔러다라는 것들을 이제 오늘 알게 됐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 책을 보면서 그 질문을 해봤어요. 야, 이게 편집의 우수성인가? 이렇게, 어, 그래서 요즘 출판사는 솔직히 한국은 또 더구나 그런 데잖아요. 책을 누가 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쓰는 게 아니고, 던져주면 편집자들이 다 작업을 해주고, 또 마케팅을 위해서. 그래서 혹시 이 책도 그런 게 아닌가라는 막 좀, 상당히 좀 그 불순한 눈으로 이렇게 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 스토리텔러는 아주 탁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형제님께서 카톡방에 올려주신 그걸 읽어보면은,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읽어보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딱 보니까 예전에 느꼈던 그렇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 상황이, 그 컨텍스트가, 어, 이렇게 좀 감동스럽게 만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동의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솔직히 이제 인간극장류의 어떤 이제 스토리들이고, 그런 것들은 솔직히 감동적인 휴먼 스토리들은 우리들을 현실에서 또 많이 발견되거든요. 이제 그러나 그런 어떤 또 죽음에 대해서 또 진솔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들. 저는 이제 처음에는 되게 그 저기 좀 이렇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강하게 다가왔던 게, 자신이 루게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어, 화장실을 갔다가 자기 손으로 그걸 처리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자기 뒤를 닦아줘야 되고 바지를 올려줘야 된다는 사실. 그걸 처음에 깨닫고 그, 그걸 처음에 이렇게 경험하고 참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 그게 참 이렇게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예, 제가, 박선배 형제님,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아무래도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 것이 사회 보신 형제님을 위해서, 어, 제가 저도 이제 이야기를 듣고 책을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한참 있다 보니까 저희 와이프가 그래, 그 집에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고 찾아보니까 진짜 이 서재에 꽂혀 있더라고요. 근데 몰랐어요. 제가 내가 이 책이 있었는가?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보게 됐었는데, 저는 이 책을 상당히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이거 뭐 얇다. 뭐 이거 얼마나 어떤 의미가 있겠냐 생각했는데, 항상 상당히 무게감을 좀 줄 수 있는, 이제 물론 상황에 따라 틀리겠죠. 자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서나 있는 거에 따라 틀리겠지만, 제가 이번에 책을 읽었을 때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게 죽음을 딱 앞에 놓고 누게릭병이라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 그 병을 안고 있는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썼었던 내용을 기록한 건데요. 어, 첫 번째 느꼈던 것이, 이분은 웃음을 잃지 않는다. 진짜 계속 어디를 보더라도 웃었다고 막 이렇게 나와요. 웃었다, 웃음.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책 사진이 있는데, 거기에도 처음에 첫 장에 있는 것이 막 그렇게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보면 웃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죽음의 앞에 있고 얼마 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대변을 누가 대신 처리해 줘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제일 안타깝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본인한테 닥친 거잖아요. 근데
어, 친구를 오더라도 옆에 오더라도 리치를 오더라도 참 웃으면서 이렇게 대하고 하는 모습이 정말 그 부분이 참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한번 바라봤어요. 우리가 죽음을 앞에 놓고 생각하는 것은 내세관이라든지 천국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죽음에 앞섰을 때 무슨 어떤 신에다 놓고 무슨 어떤 간절한 기도를 했을까? 아니면 어떤 뜻을 갖고 있었을까? 내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책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무신론자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신론자였으면서 그런데 인제 자기가 나중에 태어나면 가젤 그 사슴처럼 생긴 그 가젤 연양 그걸로 좀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불교이면 불교의 윤회 플러스 유교적인 문화권에 사는 사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인제 그런 환경에 살았었다는 것을 바라봤었고요.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는 나에게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우리 그 얘기했잖아요. 이제 "다시 태어나면 무엇을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이분이 이 불교, 기독교 이것들을 다 어울러서 이렇게 취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학교에서 교수였잖아요.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대화하고 대화를 했었다라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런 어떤 한 종교에 편파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여러 가지 같은 사상이나 그 사람의 이념들을 존중을 해 주면서 살아갈 때 여러 사람들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웃으면서 그 사람들하고 마지막에 어떤 관계가 죽으면 관계에 막 생명이 끝나는 것이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듯이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어 기독교 사관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교를 같이 어우르며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이 책이 저한테 주는 최근에 읽었었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선배 형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상하게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없지 좀 않고요. 없지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 선배님께서 책의 내용보다는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하는 우리 박정희 교수님 글을 읽고, 박정희 형제 글을 읽고 거기에 그 아포리즘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포리즘이 뭔지 몰랐는데 그게 이제 뭐 격언 뭐 그런 거 경험에서 우러난 뭐 좋은 경구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난 건데 그 철학의 아포리오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헬라어에서 난 거죠. 이거 경험의 반대인 선험이라고 뭐 우리말로 선험이라고 그래요. 선험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철학에 나오는 개념인데 경험하기 이전에 경험하지 않고 깨닫는 것. 그 아포리즘이 거기서 나왔는 모양이에요. 말이 반대로 아포리오 아는 이제 그 정관사고. 근데 그러니까 선험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경험하기 이전에 깨닫는 거. 예를 들면 아주 쉬운 얘기로 뭐 까마귀가 울면 손님이 온다. 이거는 속담이긴 하지만 그건 격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우니까 손님이 오더라. 라고 하는 오랜 동안의 그것도 오랜 동안의 경험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아직 손님은 오지 않았지만 까마귀가 울 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선험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선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죠. 전도서에 보면 수많은 그 선험적인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서 얘기는 경험하고 쓴 것, 우리 개개인으로서는 경험하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선험적으로 그걸 읽고 깨닫는 거죠. 그래서 종교의 역할은 이런 선험적인 역할이구나.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소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게 아포리즘이라면 종교의 역할은 아포리오, 선험적인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도 먼저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 시야를 넓어주는 것, 그것이 종교의 역할이 아니겠나, 참된 종교,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 책 읽으신 분 안 계시는가요? 그 책 읽었습니다. 예, 예, 최원 형제님. 저는 이제 미치 앨범과 그 모리 슈어츠 교수 간의 정신적 교감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미치 앨범이 굉장한 마케터라는 걸 느낀 게 그 책 내용 자체가 과거와 현재를 계속 오가면서 사람들을 이제 현재의 경험은 굉장히 정적인 모습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요. 과거의 동적인 모습을 계속 토파내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서 굉장히 아까 저 박정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굉장한 스토리텔러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 동감하고요. 저 조만간에 제 아버님 자서전 써야 되는데 저도 그런 식으로 한번 써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은 그 모리 교수가 우리 지성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자신의 이미지, 생각, 뭐 이런 것들을 명징하게 표현하는 거 보면서 평소에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생각이 깊어지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또 똑같이 느껴지는 것은 제 친구 평론가 중에 최영일 평론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KBS에서 방송하다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입원을 했어요. 이제 암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이 책도 소개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잘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투병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책 선정해 주셔서 제가 깊이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 중간에 다석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그냥 그저 몸은 껍질이고 몸은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끊어지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와 이거 다석 선생님 얘긴데? 라고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최유한 형제가 참 중요한 얘기를 하셔서 깨달아졌는데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예, 그 이미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그분이 이렇게 달관한 듯이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선업이라는 겁니다. 경험하지 않아도 미리 아는 지혜. 그런 게 그분이 뭐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다 가르치시고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우리가 선험적 경험이라고 경험이 아닌 선험적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 것 같네요. 지금 정리가 되네요. 예, 감사합니다. 박정희 저도 형제님. 좀, 예, 좀 예, 예, 추가적으로 예, 예, 말씀드릴, 저도 여러분들 말씀 듣다 보면 저는 좀 더 이렇게 개인적인 느낌을 느끼게 되는데, 저도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그 비슷한 멀지 않은 동네에서 학교를 다녔잖아요. 다녔는데, 그 미국 대학에 갔더니 이제 이 모리 슈월츠도 사회학과 교수인데 나도 이제 사회학 전공이잖아요. 이 교수진의 한 최소한 40%, 한 절반이 유태인이에요. 학교에. 그럼 유태인 교수들이 어떨까? 유태인들은 유태인끼리만
서로 잘 봐주지 않을까 뭐 이런 우리가 오해도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유태인이 아니라 뭐 어느 민족이라도 사람마다 틀리죠.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이 나 아직도 뭐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음, 이 대학교에서 교수하고 뭐 이런 지식인 중에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문화적인 유대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정신적인 이런 그 태도나 그런 데는 그 유대교적인 그 전통을 상당히 깊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 사고의 그 체계가 깊다고 그럴까요? 그러면서 이 모리 교수가 이제 이 미치 앨범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지만 우리나라에서 요즘 모르겠어요. 옛날 우리 생각한다 그러면 교수랑 학생의 관계가 뭐 이 정도 되기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진짜 저 괜찮은 교수 뭐 미국 대학의 괜찮은 교수이면서 그 사람 뭐 굉장히 아는 것도 많고 뭐 그 유태인인데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런 스타일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그 연구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질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학생 지도에 올인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런 교수거든요. 그래서 이 책 내용 중에 그런 부분이 나올 거예요. 자기가 더 연구해서 더 크게 되지 못한 거 조금 후회한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은 아닌데 정말 저기 그 대학교 이제 아주 젊은이들이죠. 그 뭐 진짜 19살, 20대 초반에 있는 애들을 가르치는데 전념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정말 죽음의 주제를 포함해서 그런 그 인문학, 철학에 대한 그런 자기 자신의 그 사고를 전해주려고 굉장히 애쓰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죽음의 앞에서도 그런 자기가 해왔던 그 교육의 실천이 그냥 지속되는 뭐 특별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살아왔던 삶이 그대로 이어진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정희 형제님께서 이제 다시 그 스승과 그 제자와 관계를 통해서 정말 훌륭한 스승이란 또 어떤 역할인가도 좀 한번 생각을 깊게 어,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예, 문영훈 형제님 말씀해 예, 주십시오. 아까 서백진 형제님이 눌렀던 것 같은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서백진 형제님이 아까 눌렀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 잘 못 봤습니다. 서백진 형제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아닌가요? 그럼 제가 마이크. 예, 잠깐 자랑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눌렀습니다. 숙제를 했다고, 이렇게. 제가, 음, 그, 우리 아들남의 하향 평준화를 위해서 사명을 받고 아들남의 입교를 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가족 중에 상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국민학교 때 진보상을 엄청 받아가지고 상장이 제일 많은데요. 진보상이라고 아시나요, 혹시? 예, 제가 꼴등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최애상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저도 이제 이 책을 다 읽지는 못하고 이제 이렇게 몇 개 에피소드만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12, 화요일이 12번이었던 것 같은데 13번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리고 뭐 그 인터뷰가 한 서너 번 이렇게 짜임새가 돼 있는 걸로 봤는데 아까 그 우리 박정희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이제 저도 와닿거든요. 아까 이제 담화 시간에 기도 주제였는데 이 모류 교수님은 이 제자를 진심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참 스승이었구나. 그러니까 그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제자 보고 니는 왜 이렇게 말이 없니? 그 물어보니까 뭐 아니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그 뭐 자기가 그렇게 뭐 성향이 그래서 그랬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니를 보고 나 같은 나의 예전의 모습을 본 것 같다. 이렇게 진심으로 제자를 대하는 그 자세. 그런 게 이 기도하는 자세로 그 우리 교수님이 삶을 살지 않았나.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미첼 앨범이 참 운 좋은 제자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영훈 형제님. 예,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느꼈는데요. 이러한 완벽한 교수의 마지막 삶에서 소리가 조금 이상한데. 완벽한 삶의 이러한 교수 모리 교수라고 하는 이분의 대화 중에서 자기가 평생 죽기 전에 후회스러운 게 한 가지 있다고 하는 장면이었어요. 아주 가까운 친구가 자기가 가장 어려웠을 때 이 찾아올 사람이었었는데 찾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걸 죽을 때까지 용서를 못했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걸 나중에 내가 그 친구를 찾아가서 알아보니까 이미 죽었더라.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야, 이 사람은 다 똑같은가 보다. 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실수한 것을 용서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모양이다. 이런 아주 큰 감동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미 이제 루게릭병으로 이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그래서 사전에 자기가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다 연락해서 사전에 장례를 치르는 그 내용. 그래서 이것은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죽음을 앞두고 내가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다면 나 미리 장례식을 가까운 지인들한테 전부 다 얘기하고 그때 하고 싶은 말 전부 다 한 다음에 실제 죽었을 때는 뭐 가족 몇 명이 그냥 장례를 간단히 치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두 가지를 이 책을 읽고 느꼈습니다. 예, 뭐, 문영훈 형제님 감사합니다. 저 한 가지만 더 예, 말씀드릴게요. 예, 이 책 읽고 네. 제가 예전에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혼난 기억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은 책 읽으면서 늘 생각 들었던 것이 우리는 어차피 시한부 인생 아닙니까? 예? 우리가 100년 사면 잘 사는 거고 뭐 1000년 살 거, 10,000년 살 거 못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아마 결혼을 막 하고 나서였을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잘 죽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뜬금없이 아들이 갑자기 당신께 죽는 얘기를 하니까 이 유교 문화에서 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죽는 게 엄청난 불효인데 여기서 아버지가 딱 꽂혀가지고 어디서 애비 앞에서 저 자식이 먼저 죽는 얘기를 하냐고. 아니, 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잘 죽겠다라는 건 잘 살겠다라는 얘기인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더 얘기가 이 불같은 성격을 갖고 그냥 더 이상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라고 그 경험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그때 생각나면서 잘 죽겠다라는 게 잘 살겠다라는 다른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채팅에도 우리 박 선배님이 이제 먼저 얘기하셨네요. 예, 인터사이트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이제, 문영훈 형제님께서 먼저 사전에 모리 교수가 죽기 전에 이렇게 뭐 자기 지인들을 불러서 한 장례식 비슷한 걸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이렇게 감동적이었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그, 김은겸 전도사, 아마 제 기억으로는 맞을 겁니다. 민중의 하나님 노래했던, 제 기억에는 그분도 아마 이제 암 투병을 하다가 일찍 돌아가시는데, 그분도 아마 사전 장례식을 친구들을 불러서 아마 했던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게 감동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울림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스승에 관해서 우리 서백진 형제님은 이제 그 참 스승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솔직히 좋은 스승을 갖는다는 거 그거 참 부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되게 부러운 일인 것 같고 제가 그 요즘 그 이제 그 한국 출신 그 원래 첼리스트였는데 그 장한나라고 그 여자 그 지금은 지휘를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그 사람 진짜 실력이 있는지 지휘자로서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아직은 잘 판가름을 못 하겠는데 모르겠습니다. 마케팅이 띄워주는 건지 요즘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근데 그 장한나가 그 되게 천재였어요. 그래서 그 일찍 그 이렇게 첼로도 되게 일찍 그 수준에 올라갔고 이제 그 장한나의 스승이 누구냐면 그 로스트로포비치라는 그 아마 그 현대 그 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그 전설적인 스승 같은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배웠다고 해요. 그 독일에 로스트로비치가 독일에 살 때 이제 그 사람 그 장한나를 제자로 본인이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그 집에 가서 로스트로보비치의 집에 가서 이렇게 한두 시간씩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를 하고 왔는데 그때 제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나서 야 부럽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한테 가면 어떻게 레슨을 하느냐라고 누가 이거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어린 장한나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선생님한테 가면 먼저 한 1시간 정도를 첼로 얘기는 전혀 안 하고 그 집 주변을 산책하고 그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나눈대요. 뭐 오늘 어떠냐, 뭐 산에 나무가 어떠냐, 저거 봐라, 저거 오늘은 어떠냐. 그런 대화를 나누고 첼로는 정말 아주 짧게 이렇게 짧은 시간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게 많이 부러워서 야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났구나. 그랬더니 결국 그 장한나가 그 대학도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그 하버드인가 예일인가 철학과를 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어, 지식과 정보를 만을 전달해 주는 스승이 아니라 정말 그 인생의 깊이를 알려주고 그것을 먼저 이렇게 눈뜨게 해주는 그런 스승이 있다는 것 정말 우리한테 소중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또 책도 또 읽으신 분 없으신가요? 그 사전 장례식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만 할게요. 네네네네. 네. 요즘은 보니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많이들 유영훈 형제님이 하는가요? 계획하신다니까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음. 그것의 그 요점은 뭐냐면은 그 사전 장례식을 하면 안 돌아가세요. 오래 오래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아서 그걸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안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사전 음, 장례식을 하면 사람들이 음. 그다음부터 언제 죽나 하고 관심 있게 볼 거 아니에요. 그것도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죽는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좀 근데 되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유익할 것 같다는 게 왜냐하면 사전 장례식을 하면 조의금 들어온 걸 다 내가 쓰잖아요. 근데 그 죄송합니다. 사전 장례식 할 때는 그 조의금 안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선배 형제님 또 예, 하실 예. 말씀 있으세요? 아까 네. 재환 형제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제가 좀 길을 것 같아가지고 뺐거든요. 이제 죽는 것을 배우는 것은 곧 사는 것을 배우는 것과 동일하다. 이게 이 말이 참 되게 어려운 말이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느끼는 게 참 지금까지 그 관계가 삐뚤어진 사람 있잖아요, 나하고. 죽기 전까지 화해를 못하는 사람들. 이제 말 그대로 철천지 원수. 원수 같은 사람을 인제 내가 죽는다고 배우면 죽는 그것을 배우면 이제 곧 인제 '앞으로 내가 살아갈 것을 배우는 거다.' 이런 의미로 받아지는데 결국은 사랑이죠. 인제 막바지에 달아가서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런 것들, 고맙다고 얘기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하고요. 그다음에 또 내가 죽은 묘비 있잖아요. 묘비명이 과연 무엇으로 쓸 것인가, 요것도 좀 생각을 해 봤었거든요. 네, 네. 인제 우리 묘비를 쓰잖아요. 이렇게 묘비명이. 음. 예를 들면 여기서 보니까 뭐 "나의 스승이었었다." 뭐 스승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묘비명에는 그냥 아무 글도 없이 어떻게 쓸 수 뭘 쓰면 좋을 건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음. 죽는 것을 배우는 것이 곧 사는 것을 배우는 것과 동일하다. 내 묘비명이 어떻게 쓸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지금 살아 있을 때. 음. 그래서 이것이 참 메시지가 참 음. 저한테 좀 좀 많이 와 닿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다음에 묘비명? 각자의 묘비명. 묘비명에 대해서 생각해서 발표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 서로 이렇게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지면 어떨까?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나중에 그리고 우리 이제 이렇게 회원 우리 돌아가면서 하는 그 코너 때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방금 제가 네네네. 딱 보니까 지성수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요. 나는 저 박 선배님 쓸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뭐라고 쓰냐면 후배들이여 잘 살다 와라 이렇게 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제 모리 교수는 자기 묘비병에 마지막까지 스승이었던 사람 이렇게 써달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뭐 박선배 형제님은 모두에게 선배였던 사람. 선배가 살아보니 후배들이 별거 없다. 네.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제 시간이 뭐 이렇게 어느 정도 흘러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제 바람으로는 많은 분들이 읽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기억나는 장면이 맨 마지막, 그러니까 그 저자의 상황과 독자의 상황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데서 감동이 이렇게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독자의 상황은 읽는 사람, 독자의 컨텍스트는 읽을 때마다 바뀌니까 이제 그때그때 감동이 그래서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죽기 전에 이제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모리 교수가 자기 제자를 맞이하면서 그 제자를 부르는 장면, 그게 저한테는 또 이제 제 컨텍스트하고 좀 묘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내 사랑하는 친구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예, 내 사랑하는 친구. 예. 뭐 저한테도 예전에 이제 2년 전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던 이제 어떤 주교님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저한테 사이먼, my good friend 이렇게 불러주셨던 그게 막 생각이 막 나고, 지금도 이제 그 인사가 너무너무 저한테는 크게 감동으로 이렇게 다가왔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미리 이제 예고를 해드리면 다음 달에는 지난번에 하려고 했던 책인데요. 잠들면 안 돼. 거기 뱀이 있어. 다니엘 에버렛이 쓴 잠들면 안 돼. 거기 뱀이 있어. 예, 라는 책입니다. 상당히
이제 개인적으로는 재밌다고 생각되는 책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고 또 좋은 대화 이렇게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휴먼 라이브러리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